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능특강 11페이지 레벨 2번, 3번 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수열의 극한 문제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것이 p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에 n 제곱승 곱하기 2n 플러스 3 요거의 2an이죠. 2an 플러스 3 요게 q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식을 한번 뭘 좀 보시냐면은 이 식의 구조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너가 이 값이 수렴하는 수열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 q라고 하는 이 수렴 값을 가집니다. 맞죠? 그럼 요게 지금 2p 플러스 3이라는 수량 값을 가져요. 그럼 네가 뭐 해요? 진동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2의 개념을 조금 들고 와야 돼요. 자, 발산 곱하기 수렴이 되기 위해서는 발산하는 애를 없애거나 이거를 약분시키거나 혹은 이 수렴 값이 뭐이면 돼요? 0이면 되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경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2p 플러스 3이 0이라는 소리니까 p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q가 제로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pan 플러스 q예요. 근데 q는 어차피 0이니까 요것만 처리해주면 되겠죠.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an의 값은 여기 p의 값과 똑같죠?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이렇게 날려주니까 3, 3은 9가 되겠죠. 답은 2번 9가 답이 된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닮음과 원래는 등비수열이다 라는 문제예요. 자, 직각삼각형의 닮음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A에 내린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를 지금 점각, X각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점각 더하기 X각이 90도가 되죠. 근데 여기 90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점각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X각이네요. 그러면은 삼각형 A, B, H와 닮은 기호죠. X점 직각 CAH도 AA 닮음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계산해주면 루트 n 플러스 1 그럼 여기가 루트 2n 플러스 3 여기는 루트 3n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요 전체 길을 아니까 삼각형 ABH와 닮음 전체 삼각형을 하는 게 좋겠죠. CBA 해도 무슨 닮음이에요? A 닮음이다. 요 관계를 만족하죠. 우리가 아는 값 선분 닮음의 성질에 의해 닮음의 성질에 의해 선분 AB 대 BC 선분 BC는 우리가 알고 싶은 요 길이 아니요. 요 길이를 우리는 AN이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자, AN 대 AH 대 AC 루트 일단 AC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에 곱하기 요게 AC 됐죠. 그러면 BC에다가 AN을 곱한 값은 AB에 AC를 곱한 값과 같다.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값은 정리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3n 플러스 4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3이 나는데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3 요거의 루트를 씌운 값이다 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분의 an을, 그럼 루트 n의 3n 플러스 4죠. n의 3n 플러스 4. 그다음에 분자는 n 플러스 1, 2n 플러스 3이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여기에 최고차항은 3. 그다음에 여기 최고차항은 2. 여기에 루트 씌운 값이 pn이죠. 그럼 따라서 p제곱은 3분의 2가 된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 3분의 2. 아, 이거 4번이네.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x가 무슨 함수다? 다항함수다 했어요. 아, 이거를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n제곱 플러스 1에 fn에 2n제곱 플러스 3을 만족한더라 했어요. 그럼 얘를 n제곱으로 나눴을 때, 자, 리미트 n의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fn이라는 건 어차피 샌드위치 공식이니까 리미트 n의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에 2n제곱 플러스 1 혹은 리미트 n의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플러스 3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2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다항함수니까 분모 지금 여기에 분모가 n제곱 즉 x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다 이렇게 생겼죠. 이 가조건에서 일단 알 수 있었어요. 자, 다음 나조건 볼게요. 자, 나조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 n분의 1이 2분의 5입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n분의 1을 t라고 치환해버리면 t가 0으로 가겠지.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요거는 뭐예요? 상수항이 상수. 상수항이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 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문자에 2분의 5다 이 얘기죠. 그럼 이걸 여기 요렇게 뭐 해주면 되겠어?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넣어주면 따라서 모든 실수에 성립하니까 2x제곱 1 2x제곱 ax 2분의 5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이렇게 날라갔을 때 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시키려면 a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되겠죠. 근데 왜 a가 0이 아니어버리면 너 때문에 이 값의 크기가 변할 수 있으니까. 됐나? 그럼 네가 0이다 없어지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는 건 f1이니까 2 더하기 2분의 5 답은 2분의 9죠. 2분의 9 답은 4번. 2분의 9. 자, 다음에 4번. 자,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안 빠르죠?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에서 중심의 원점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n에서 2n제곱 3n제곱인 두 원이 각각 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려볼게요. 얘가 좀 요렇게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복사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할 텐데 자, 붙여넣기 요것보다 더 크게 해야 되겠죠? 요렇게 자, 요런 원이 하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이 하나의 축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다. 여기가 y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c예요. c 여기가 a 그 다음에 이거에 직각으로 올라가서 무언가 닿는 이 점을 b 이 뒷각. 자, 그리고 여기 요렇게 이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선분 BC입니다. 선분 BC. FN은 선분 BC라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보세요. 얘는 반지름이니까 2n 제곱이죠. 요렇게까지 반지름이니까 2n 제곱이에요.
여기가 3n제곱 아니에요? 3n제곱.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 AC의 길이는 2n제곱 더하기 3n제곱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이 원C2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 9n제곱이다 라고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지금 2n제곱, 0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면 이 y좌표가 그대로 길이가 되면서 계산 미래 해왔어요. 루트 9n-4n 제곱승이 나옵니다. 그럼 따라서 계산해주면 fn 선분 BC부터 써줄까? 자, 선분 BC 즉 뭐라고 하는 것은 fn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9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6의 n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안으로 루트 안으로 넣어 볼게요. 루트 9n제곱 2 곱하기 6의 n제곱 9 곱하기 9의 n승 12 곱하기 6의 n승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루트 9 답은 3 되면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레벨 3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3번입니다. 실력 완성 문제죠. 자, 실력 완성 문제입니다. 자, 실력 완성 문제에서 2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풀 거고요. 1번과 오늘은 3번만 풀 겁니다. 자, 다항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석해야 됩니다. 자, fn분의 gn 곱하기 g의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이래요. 그럼 네가 지금 무슨 값을 가져요? 어떤 값으로 뭐 하고 어떤 값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수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네. 네가 수렴하니까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와 써줄게. 자,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나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아니죠. 차수와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은 내용이겠구나라 했어요. 그럼 GN은 봐봐, GX를 그냥 잡는 거야. X제곱 AX 플러스 B라고 잡으세요. 그러면 G의 N이라고 하는 건 X 자리에 N만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G의 N분의 1이라는 건 N제곱분의 1 n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그럼 얘 최고차는 각각 곱했을 때 네가 뭐랑 곱해졌으면 니랑 곱해졌을 때 가장 큰 놈이 나오겠죠. 그럼 bn 제곱이 크니까 fn 역시 다항함수니까 fx 역시 요거 요 성질 있죠.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나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을 것.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뭐 할 것이다? 같을 것이라는 성질에 의해 일단 n제곱을 그대로 따오면서 개수가 b니까 이 b를 약분시키면서 2를 살릴 2bn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생각이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수 p에 대하여 자, p는 상수입니다. 상수. 자, 리미트. 자, 역시 무한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무한대에 자, fn제곱 곱하기 f의 n제곱분의 1. 그다음에 gn의 p승 이꼴 8이라 했어요. 그럼 지금 8이라고 하는 무한대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8이라는 수렴값이 나왔네요. 그럼 결국 니와 니는 뭐 하겠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만 보겠다? 최고차항만 보겠다. 여기 또 최고차항만 보겠다가 핵심이죠. 자, 그럼 이거를 살짝 고쳐주면 자, f의 n 제곱은 2bn 4승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f n 제곱분의 1 이꼴 뭐 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서 뭐 n 제곱분의 1 넣어주면 x 제곱인데 잠시만
이게 x제곱이죠. 그럼 요거는 n 4제곱 2b 플러스 쭉쭉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상수는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항은.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상수항인데, 상수항 우리가 결국 f0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상수항을 f0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최고차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위에 분자의 경우를 볼게요. 지금 이 위에 분자의 경우, 요 분자의 경우는 최고차항이 뭐가 됩니까? 2b 곱하기 f0 곱하기 n 4승이 되겠죠. 그럼 지금 n 4승이 되도록 이차함수를 뭐 해야 돼요? 제곱해 줘야 되니까 p가 얼마야? 2인 거야, 2. 아, 그럼 p가 2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보세요. 이거는 해봐야 얘는 최고차항이 n 4승 아니야? 그럼 네가 8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따라서 b 곱하기 f0가 얼마다? 4네요. 근데 b는 얼마인데? 이게 g0 아니야? 요게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이게 g0다라고 할 수 있죠. 즉 g0 곱하기 f0가 4다. 그럼 따라서 p 플러스 g0 f0의 계산은 2 더하기 4니까 6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6이 답이다. 자, 3번 갑니다. 정리하시고. 자, 3번. 자, 3번은 굉장히 이거는 수능에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 자주 나요. 자, 이거는 자, 뭐라고 붙이냐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자, 이름을 써볼까요? 자,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다. 얘는 기출된 적이 있다 없다. 기출된 적이 놀랍게도 있습니다. 당시 객관식 18번이니까요. 현행 체제에서 공통으로 따지면 객관식 한 12번에서 13번 정도 되는 준킬러 문제다. 이 준킬러를 맞추셔야 여러분들 등급이 나오는 건 아시죠?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리미트 x가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x의 2n 제곱승 x 2x의 2n 마이너스 1승이니까 x분의 2 곱하기 x의 2n승. 왜? 지금 우리는 x의 2n승을 변수로 보는 거죠. 플러스 3. 그 다음에 4 곱하기 x의 2n승 플러스 모든 걸 곱으로 나타내되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x의 2n 제곱승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x의 범위에 따라 함수식이 뭐 하겠다? 다르게 나타나겠다. 그지? 자, 그럼 첫 번째 이 x의 2n 제곱승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x를 볼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 이 x가 마이너스 2 요 범위에 있거나 또는 x가 1인 경우 요 큰 범위에 있을 경우 x의 2n 제곱승은 무한대로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fx는 정리해 줘 버리면 1 더하기 x분의 2인데 맞지? 1 더하기 x분의 2 분의 4 마이너스 x분의 1입니다.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 x 플러스 2를 x로 나눈 거 x를 4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x로 나눈 거 그럼 계산하면 x 플러스 2에 4x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함수가 먼저 하나 뿅 나와버려요. 자, 두 번째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경우 요 경우 x의 2n승은 0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그죠? 그럼 fx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fx는 얼마예요? 0이에요. 다음 세 번째 x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그럼 x의 2n승 역시 1 아닙니까? 됐어요? 그럼 fx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분의 4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는 6분의 맞나? 3 맞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6분의 4에서 1 빼니까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x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x의 2n승이라고 하는 건 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1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fx는 네가 마이너스만 들어가 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다음에 4 더하기 1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5잖아요. 요렇게 돼요. 그럼 이거 그럼 따라서 정리해주면 fx라고 하는 요 함수는 요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x 플러스 2분의 4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유리 함수가 요 범위에서 또는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나타나거나 혹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요 범위에서 나타나거나 혹은 2분의 5라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나타나거나 혹은 2분의 1이라는 x가 1에서 나타나거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함수를 뭘로 해볼게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를 요렇게 자 y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x축을 그리면 우리는 지금 경계로 표현하는 값이 총 2개의 값입니다. 자, 여기 3개네요. 자, 마이너스 2라는 경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 그 다음에 1이라는 경계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식을 조금 보기 쉽게 바꾸기 위해서 4의 x 플러스 2, 8이니까 마이너스 9의 x 플러스 2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9 플러스 4다. 자, 점근선이 마이너스 2와 4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와 여기 4 점근선을 하나 딱 이렇게 그려놓으면 일단 마이너스 2는 지나가지 않죠. 원래 요렇게 정하는데 여기는 그리지 않으니까 패스.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들아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5로 가죠. 마이너스 5. 요렇게 해서 이 밑에 여기에 그냥 너 마이너스 5 이렇게 머물게 돼요. 그럼 실제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2분의 5라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0이에요. 어디까지 가요? 이게 1까지 이렇게 가요. 1까지. 그리고 실제로 1에서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죠. 그럼 1 이후에는 다시 이 그래프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1이면 3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여기 1이라는 값을 가져요. 여기 1 값을 가지고 요렇게 다시 올라가는 함수 양상이에요. 근데 이 함수와 직선입니다. 자, y는 t의 x 플러스 2 더하기 2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2를 항상 지나야 돼요. 마이너스 2,2는 한 이쯤 되거든요. 그럼 얘와 한 점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서 안 만나거나 혹은 이 곡선과 요런 이 마이너스 2, 안 지나고 요런 식으로 접하던가 두 가지예요. 맞죠? 그럼 첫 번째 1번 케이스 마이너스 2,2분의 5를 지나는 경우 계산해 왔어요. 자, t는 얼마냐? 이 경우 t는 2분의 1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곡선 y는 x 플러스 2에 4x 마이너스 1과 접하는 경우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이것과 접하는 경우는 자, x 플러스 2에 4x 마이너스 1은 tx 플러스 2t 플러스 2죠. 자, 4x 마이너스 1에 자, 곱해서 계산 쭉쭉쭉 해주면 자, 요거를 이제 내가 정리를 한 걸 바로 보여줄게요. tx제곱 플러스 2에 2t 빼기 1의 x 플러스 4t 플러스 5 이꼴 0이에요. 접하니까 판별식이 뭐다? 0이 있다. 자, d는 2t 마이너스 1의 제곱 4분의 d 할게요. 마이너스 t 4t 플러스 5 마이너스 ac 그럼 4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5t 됐죠? 요렇게 날라가고 마이너스 9t 플러스 1이 제로니까 따라서 t가 9분의 1입니다. 그럼 지금 2분의 1 하나 9분의 1 하나니까 모든 자연수 n의 값은 2분의 1 더하기 9분의 1 계산하면 18분의 교차 11 이게 p분의 q니까 p는 18 q는 11 그럼 따라서 p 플러스 q는 18 플러스 11 답은 29 요거 요즘 제일 어려웠죠? 요거 답은 29.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테마 대표 기출문제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테마 대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자 리미트 n의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AN 플러스 2가 6이고 6이다라는 것은 A에는 수렴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 수열 B에는 수렴이 보장돼 있죠. 그러면 리미트 n의 무한대일 때 Bn이 6이다 하고 Bn을 A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AN 플러스 2는 2BN 됐나요? 그럼 AN은 2BN 빼기 2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따라서 자 리미트 n의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은 2BN-2 더하기 2N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분자는 2BN의 N-2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최고차항으로 뭐 해주면 돼? 그냥 나눠버리면 게임셋이죠. 게임셋. 그럼 지금 2B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이미 이 BN이 6위로 가는 BN이 6위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6. 그럼 요거는 지금 6이 10이니까 2n 빼기 2n 플러스 10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2n 플러스 10이다 맞니? 여기는 2bn의 n이니까 2, 6, 12니까 10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최고차항과 비교해주면 되니까 2분의 10 답은 5. 답 5, 5번 이렇게 자 답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요 파트 지금 수능 특강 레벨 2, 3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내신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 특히 3번 문제는 기출 문제로 변형을 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익혀두시고 우리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이제 급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급수에서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할 내용은 급수입니다. 자, 우리가 할 급수라는 내용은요. 자, 총 3가지 정도의 급수를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무한. 이렇게 하죠. 일단은 등비급수. 그 다음 두 번째, 교대급수. 이 1번이 조금 확장돼서 문제의 형태로 나오는 게 무한 등비급수예요. 무한 등비급수는 도형에서 나온다라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교대급수는요. 교대급수는 교대 수열의 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급수라는 거를 도대체 왜 하느냐라는 걸 조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란디 급수를 알아야 돼요. 그란디 급수.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여러분 보세요.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쭉쭉쭉 이게 이어져요. 자, 이 값은 얼마입니까? 자, 두 가지 대답이 아마 했었을 겁니다. 많으면 세 가지인데요. 자, 0이라고 한 친구, 1이라고 한 친구가 있어요. 묶어볼까요? 0이죠.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너 앞에서 뒤에서 쭉쭉쭉쭉쭉 날리면 0이에요. 근데 볼게요. 이렇게 하면 0도 돼요. 근데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교대로 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묶어 가버리는 순간 0, 0, 0이니까 뭐만 남아요? 1만 남네요. 이상하죠? 이게 그란디 급수예요. 이것처럼 이거는 지금 보세요. 무한의 합이라는 걸 유한의 합으로 인식했을 때 나타나는 인식의 오류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냐? 등비급수가 나왔죠. 이거 한마디로 등비급수 아니야? 뭔 소리냐? 이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시그마 K는 1부터 얘가 어차피 땡땡땡이라는 거 이거를 뭐라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하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K는 1부터 멈추지 말고 마이너스 1의 K 제곱승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는 어떤 값으로 잘 수렴할 것인가 혹은 어떤 값으로 잘 발산할 것인가 이것을 뭐 해주는 단계가 고민해주는 단계에서 급수가 발전했고 이 급수가 조금 특이한 두 형태인 등비급수와 교대급수 뭘 배운다? 뭐야? 등비급수와 뭘 배운다? 교대급수를 배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급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재 14페이지 보세요. 급수가 수렴할 거냐 발산할 것이냐 라고 본다면 자 요겁니다. 따름 정리 같은 게 있는데 그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아요.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이다. 즉 A1, A2, A3 쭉쭉쭉 해서 N가 수열 AN에 대해서 요렇게 정의하죠. 그럼 이 SN은 이 뒤에는 사실 무한개의 항이 더 있는데 무한개의 항 중에서 몇 개의 항만 n개의 항만 꼽아서 뭐 하겠다? 합을 해버리겠다. 맞니? 뽑아서 합을 해버리겠다가 SN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K는 1부터 무한히 올라가는데 N이라고 하는 항수를 뭐 했어요? 항수를 제한해버렸죠. 그래서 이걸 제한한 항의 합이다 해서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합에 대해서 이 부분합의 식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네가 어떠한 K다 라고 하는 이 값으로 뭐가 보장이 되면 수렴이 보장이 되면 그러면 어디서 N이라고 하는 건 이 N을 뭐 한다? 일반화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값이 K로 수렴한다라고 치면 이 K는 1부터 무한대에 해당하는 이 무한 급수 역시 어떠한 값으로 뭐 하겠다? 수렴할 것이다가 이 급수를 우선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까지 됐어요? 이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급수의 수렴과 발산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에 그러면 이게 등비급수가 뒤에 있나? 뒤에 있네. 자, 그럼 이거 다음 16페이지 가세요. 한 번에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급수의 수렴과 수열의 수렴의 관계를 이용해서 판정하는 게 있어요. 자, 뭔 소리냐? 리미트 n을 무한대의 an이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그마 급수 k는 이거 급수죠. 급수는 뭐 할 수밖에 없냐?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뭔 소리냐? 자, 이게 좀 중요한 말인데, 자, 이게 0으로 가지 않으면 무한히 합해도 발산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거에 대해서 뭐 해보면 돼요?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의 대우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면 되죠. 자, 대우명제를 한번 가져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 무한대까지 한 AK 이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에 무한대의 2n이 0을 만족한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네가 수렴하기 위한 수렴 조건은 급수의 부분합이 뭐 해야 돼요? 수렴해야 되죠. 자, 부분합 SN에 대하여
S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어떠한 값수로 P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함으로 뭐가 보장이 돼요? 리미트 n의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어떠한 수렴값 Q로 수렴함이 뭐 돼 있어요? 수렴함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자, 리미트 n의 무한대로 갈 때 an이죠. 그럼 이 an이라고 하는 건 원래 sn-1 아닙니까? 근데 이걸 무한대로 보냈잖아. 그럼 이걸 무한대에서 그 앞에 거를 하나 뭐 해주는 거? 빼줘야지. 근데 얘가 무한이 가면 이 sn 역시 수원에서 배웠지. 이 수열의 합 역시 뭐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열의 성질을 해서 리미트 n의 무한대에 an과 리미트 n의 무한대에 이게 수렴하면 그 다음 역시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가 보장돼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아, 제로가 되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급수가 수렴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수열에 무한히 보냈을 때 영열 만족한다라는 게 성립하는데, 일반적으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급수의 성질 들어갑니다. 자, 급수의 성질은 내용을 읽어볼 텐데 이거 위에 한 번만 써두세요. 자, 위에 이 내용 써보자. 자, 일반적으로 급수는 합의 시그마에 의해 표현되므로 합의 시그마의 성질을, 이게 중요해요,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됐나요? 자, 요게 급수의 성질이다. 그러면 급수의 성질은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다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예제와 유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급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제 1번.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서,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다. 자, 등차 수열 AN에서,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이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자, 뭐라고 하냐면, 자, 딱 봐도 이거는 나는 감이 오지. 교대 수열의 합입니다. 교대 수열의 합. 자, 뭔 소리냐? 보세요. 자, 공차가 3입니다. 그럼 an이라고 하는 건 3n에 어떠한 특정한 k의 값 문자로 도용하면 되겠죠. 그럼 an 플러스 1이라는 건 3의 n 플러스 1 플러스 k 아니야. 됐니? 그럼 얘는 3n 플러스 3 플러스 k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k는 도용했네. 그럼 p 쓰면 되지, p. 자, 플러스 p, 요도 플러스 p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3n 플러스 p에 곱하기 3n 플러스 p 플러스 3분의 1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분 분수로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3n 플러스 p 플러스 3 마이너스 3n 플러스 3n 마이너스 p니까 쭉쭉 요즘 3 남죠. 그럼 3분의 1은 급수의 성질로 인해서 밖으로 빼낼 수 있지. n분의 1의 무한대로 갈 때, 됐습니까? 무한대로 갈 때, 자, b-a에 a는 3n 플러스 p 분의 1이고, 마이너스 3n 플러스 p 플러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p 플러스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는 p 플러스 6분의 1입니다. 그 다음 2 넣으면 p 플러스 6분의 1, 2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p 플러스 9분의 1입니다. 그럼 얘가 쭉쭉쭉 반복되다가 어디까지? k까지 들어간다고. 그럼 3k 플러스 p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p 플러스 3분의 1이다. 그럼 중간에 애들이 뭐 해주겠어요? 싹 다 소거가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어차피 k가 어디로 가?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니까 너는 그냥 무시해주면 되겠지. 아 잠시만. 자 잠시만. 자 네가 3k 플러스 p 플러스 3 되겠죠? 자 그럼 간단히 정리해주면 3분의 1 시그마 k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p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p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어차피 네가 0이잖아. 그럼 3분의 1 곱하기 p 플러스 3분의 1이 얼마? 6분의 1이니까 p 플러스 3이 결국 2니까 p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등차 수열이 3n-1이니까 a5라고 하는 건 15에서 1 빼는 14가 답이 되죠. 14 답이 됩니다. 부분합을 하지 않고 우리는 급수의 성질까지 배웠고 부분합 교대수열 요게 교대급수의 교대수열도 우리가 수원에서 이미 배우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시간에 유제 1, 2번 그 다음에 급수의 성질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내용하고 기초 연습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